이번 주 금요일부터 남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감사 결과 이해충돌 위반 사례 9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감사기관인 도의원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도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부실한 전시 내용과 자문위원 선정 문제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개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정식 개관도 미뤄질 처지입니다.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고공농성이 90일을 넘긴 가운데 하청업체 노사의 단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70억 원 손배소 취하 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이번 금요일 남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 밤부터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남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돼 금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의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금요일 장마가 시작될 경우 중부지방은 닷새, 남부지방은 사흘 빠른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권유기 통보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한 결과 이해충돌 위반 사례 9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감사기관인 경남도의원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도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국 경남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했던 한 소방안전관리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경남교육청 산하기관들과 20여 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액수로는 약 5천만 원 상당. 공직자와 가족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장 의원은 문제가 되자 해당 업체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이 되고부터 사실상 회사에 안 나가거든요. 평상시에 아무도 있는 업체가 없고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또 경남교육청 산하기관들이 경남도 의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꽃집, 빵집 등에서 수십 차례 걸쳐 업무 추진비를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해충돌 위반 사례는 약 90여 건에 이릅니다. 기관 23곳에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재임식이라든지 직원 전체 간담회를 할 경우에 행위 주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기관에다가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남교육청은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하고 청문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 간부가 전국 공무원들이 모인 워크숍 회의장에서 술 판을 벌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간부는 심야 시간 노래방 비용까지 자치단체가 대신 내도록 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자 나중에 되돌려줬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의 이 리조트에서 공무원 1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장이었습니다. 그냥 저희 쪽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식품안전정책을 공유하려고 마련된 워크숍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고위 공무원인 A 국장의 주도로 대낮부터 회의장에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엔 노래방 기계까지 들여놓고 본격적인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밤 9시가 넘은 시각 차량을 타고 리조트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성 직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노래방에서도 이어졌고 A 국장이 동행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술값이 포함된 노래방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불했습니다. 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저도 따라갔던 것 같아서 같이 술 먹고 기분 좋게 그냥.
식약처 내부감사에서 공무 중 음주 등 부적절한 처신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성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노래방 비용도 나중에 되돌려줬다며 A국장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A국장은 사건 경위를 묻는 여러 차례 질문에 감사 결과 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고공농성이 90일을 넘긴 가운데 하청업체 노사의 단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상여금 50% 인상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휴업수당 등 6개 조항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30m 높이의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영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장. 이번에야말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뭐 특권에서 배제를 당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하청업체 노사교섭에서 상여금 50%와 여름 휴가비 10만 원 인상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 시기와 상용직 확대, 조선 하청지회 사내 출입 보장, 휴업수당, 산재 은폐 법적 문제, 근무시간 노동조합 활동 보장까지 6개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큽니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이 2022년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배수 문제도 사측에서 좀 전향적인 해결 의사를 밝히고 있는 터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동이 좀 더 존중받고 노사가 화합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3년이나 지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사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소될 수 있을지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부실한 전시 내용과 자문위원 선정 문제로 파장을 빚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속보입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정식 개관도 미뤄질 처지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에 나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1960년 3.15 의거 당시 실종됐다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 부근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현장에 지어지고도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김주열 열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전시되지 않은 건 물론 1950년 마산에서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3.15 의거와 관련해 부정선거로 물러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정식 개관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독재자들이 숨기고 세력화 했던 이 불행한 역사를 이곳에서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을 온전한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투쟁에 대한 역사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하 남재욱 창원시 의원이 추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데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 당시 추모 공간 조성을 반대했고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남 의원은 계엄 옹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반민주, 친독재 세력들이잖아요. 창원시는 개관식 연기를 고민하는 한편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해 전시 내용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처럼 논란이 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추천 당사자인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위촉 철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태화 의장은 논평을 통해 추천한 시의원 2명 모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혀 정치권 등 일부에서 제기된 위촉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G7에 초청받아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초청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또 다른 초청국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호주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호주의 파병을 언급하며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호주의 자원에 상당히 의존한다며 경제적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엘버타 주수상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은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G7 일정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G7 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게 되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 결정도 급박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양해를 구해왔고 결례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단축해 워싱턴으로 조기 귀국합니다. 중동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이란 수도 테헤란을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일찍 마무리합니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하며 무역과 관세 이슈를 논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만찬을 끝으로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Well, I have to be back. Very important. I wish I could stay for tomorrow, but they understand. This is big stuff. 국제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중요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기 귀국을 결정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또 백악관 복귀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썼습니다. 수신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인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한 셈입니다. 또 현지 이란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중국도 보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지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에 대규모 추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거듭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핵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I gave Iran 60 days and they said no. And the 61st, you saw what happened. Day 61. So I'm in constant touch. And I think Iran is foolish not to sign one. Look, Iran should have signed the deal.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중동을 향하고 있고 공중급유기 수십 대도 유럽에 전진 배치되는 등 중동 지역의 안보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하고 이란을 여행 예정인 국민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첫 만남을 갖고 협치와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공석인 국회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곤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상견례 자리, 두 원내대표 모두 협치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협치의 정신이 국회에서 지금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입니다. 당선 축하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현안에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2당이 맡아온 관행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좀 진행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국회의 입법권뿐만이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하면서 지금은 국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의 추경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와 함께 주 1회 여야 회동 정례화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각각 접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강모 씨가 지난해까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 변경 내역입니다. 김 후보자의 후원회 대표는 강모 씨. 강 씨는 지난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또 이번에 개인 간 채무 의혹이 불거진 4천만 원을 빌려줬고 본인 회사 감사 이모 씨도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씨가 단순한 스폰서가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이 2014년 창당한 원외민주당의 대표를 연달아 지냈고 2016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에 함께 포함된 점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강 씨 등 돈을 빌려준 인물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말 사이 침묵했던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모욕 주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오전 향후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오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의 진용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 대면 조사에 대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에 이어 두 번째로 특검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협으로부터 박억수, 김영수, 윤태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천 후보 8명 가운데 6명을 닷새 안에 특검보로 임명하게 됩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로는 서울고검청사 일부를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됐고 조 특검이 대검찰청에 요청한 파견검사 일부는 특검 업무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오늘 안에 특검보 추천을 끝낼 예정입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 우선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까지는 대통령실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검증 작업 중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어제 지병을 이유로 입원한 가운데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 특검은 특검 지원단장으로 홍지양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실로는 서울 광화문 KT 사옥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잇따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수사팀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이송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오늘 진주에서 민선 8기 3차 연도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소멸 현안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과 기초자치단체와 소통 강화,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사천남해 하동지역구 서천호 의원이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을 사천우주항공청 주변에 두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사무소를 사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천시가 신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주택조합 10곳 가운데 한 곳만 사업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답보 상태로 피해가 크다며 신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소송을 각오하더라도 불승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사 건축사업 시공사를 선정한 남해군이 현장 정비와 안전계획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 개청 예정인 남해군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공간도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SPC 삼립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SP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 삼립 공장으로 들어가는 수사관들. 지난달 19일 새벽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8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SPC 삼립 공장과 본사 등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세 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 만에야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CCTV와 각종 서류, 컴퓨터 내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수사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2인 1조 근무 수칙과 근로자 교육 등 사전의 사고 예방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숨진 근로자가 컨테이너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사고가 난 만큼 작업에 사용된 윤활유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금속 절삭유 용기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경찰도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SPC 삼립 측은 제빵 공정엔 식품용 윤활유만이 사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홍천의 홍천강에서 물놀이 도중 실종된 10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놀이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과 고무보트에 올라탄 대원들이 강을 수색합니다. 또래 3명과 물놀이를 하던 김모 군이 급류에 휩쓸린 건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김 군은 오늘 오전 실종 15시간 만에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영하고 그럴 때는 못 돼요. 유속이 빨라서 그 양옆으로 뻘흙이 형성돼 있어서. 김 군과 함께 물에 들어간 2명은 인근을 지나던 군인에게 구조됐고 1명은 스스로 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쪽이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군데군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이 깊습니다. 건너편에는 수영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특히 강폭이 150m 가까이 되는 데다 한가운데는 유속도 빠릅니다. 원래는 못 들어간 장소였기 때문에 청태가 많이 끼어가지고 바위를 잘못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사고 지점은 지자체가 살피는 물놀이 관리 지역도 아니어서 구명조끼 등의 구조 장비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물놀이 사고 지역은 저희 물놀이 관리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에도 더 추가적으로 그 현수막이나 물놀이 그 인명 구조함 이걸 추가로 배치해서. 전문가들은 물놀이를 할 경우 출입 통제 구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경남의 학계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7개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 5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는 김경수 당시 김해을 의원과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활동했습니다. 거제와 사천 창원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4일과 5일에 잇따라 개장합니다. 사천 남일대와 창원 광암해수욕장은 다음 달 4일, 거제 구조라와 농소 등 16곳은 다음 달 5일에 개방되며 남해와 통영 지역 해수욕장 개장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자원봉사센터가 고령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용품 3,600개를 지원합니다. 지원 물품에는 공기순환기와 여름이불, 미숫가루 등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데 필요한 용품이 포함됐습니다. 경남의 아파트 매매는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가격은 3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00여 건으로 전달에 이어 2달 연속 3,000건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이달 둘째 주 경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 떨어져 지난해 11월 1주차 이후 30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내일부터 8월 말까지 하천에서 무단 운영 중인 계류장을 집중 수사합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하천에 설치된 수상스키용 계류장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계속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김해시는 오는 21일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대동 화명대교의 오래된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부산 북구 화명동 방면 진입도로 통행을 제한합니다. 김해시는 해당 시간대에 부산 북구 화명동 방향 차량은 인근 구포대교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충남 공주 무령왕릉 위쪽에 있는 이름 없는 왕릉의 주인이 100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이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해 15살의 요절한 비운의 왕으로 추정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백제 무령왕릉 위쪽에서 발견된 4기의 무덤들. 일제강점기 도굴돼 무덤의 크기와 위치로 백제 왕족의 것으로 추정될 뿐 100년 가까이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중 2호분의 주인이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무덤에서 발굴된 어금니 2점은 10대의 것. 이 때문에 백제 21대 계로왕의 직계 후손 가운데 유일한 10대였던 23대 3근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분석했습니다. 시야 분석을 통해 무덤 주인공이 10대 중후반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이호분에 묻힌 왕은 479년 1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상근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근왕은 선대 문주왕에 이어 13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2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25대 무령왕가는 사촌지간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토대로 나란히 있던 나머지 무덤 역시 삼근왕 등과 혈연 관계에 있는 왕족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삼근왕릉에서 발굴된 유리옥의 경우 태국에서 온 것으로 당시 백제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넓은 교육망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난 1971년 무령왕릉 발굴 현장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의 음성 일부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경남의 농촌마을 10곳 중 7곳은 오늘도 식품 사막을 견딥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장을 보려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현실. 차편을 놓치면 반나절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식품 사막을 건너는 이동형 마트,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트럭 안에선 생필품을 싣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마트가 없는 농촌 마을을 찾아가는 이른바 찾아가는 행복마차. 차곡차곡 쌓이는 건 식료품만이 아닙니다. 함께 담기는 건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주문 받았다가 챙겨가는 물건도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일단 거의 싣고 다니는 편이에요. 행복마차는 거제시 하청면 28개 마을 가운데 19개 마을을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갑니다. 식품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거제의 한 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차가 문을 열자마자 생필품을 사려는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데요. 마을 주민 대부분 70,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매장 면적은 작지만 없는 게 없습니다. 먹거리부터 세제까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골라 담는 손길이 바쁩니다. 편하지 아무래도. 그런 못 걷는 할머니들한테는 더 편안하지. 우리는 이거 아니면 차가 없으니까 버스가 2시간마다 2시간마다. 이거 없으시면 이제 시장 가서 먼 데 가서 그냥 할매 할배들 모두 다리가 아픈데 아무것도 곤란하지. 마트가 없는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거제시청과 그다음에 우리 농협중앙회 지원도 받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깊은 산골. 마트 하나 없는 이곳에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섭니다. 함양군과 지리산 마천농협이 함께 만든 찾아가는 행복전빵입니다. 행복전빵이 열리자 함양을 대표하는 흑돼지부터 싱싱한 식재료를 꺼내는 어르신부터 주문한 물건을 찾는 주민들로 트럭 주변이 금세 북적입니다. 너무 좋아요. 다 모든 걸 다 갖다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도 새롭게 고용된 지역 주민인데요. 운전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도 들어드리고 필요한 물건을 미리 주문하면 이동식 차량이 방문할 때 배달도 합니다. 매일 전화가 와요. 다음 주부터인데도 아이고 뭐 한 개 갖다 주라 배달. 그래 제 마음 같았으면 지금이라도 갖다 주고 싶은데 또 우리 마을을 다 돌락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갈 계획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반응도 참 좋습니다. 참 좋고 저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 보람되고 참 뿌듯합니다. 2020년 기준 경남의 행정리 4,814곳 가운데 74.2%인 3,571곳에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매점이 없는데요. 특히 함양을 비롯해 산청과 거창, 창녕 등 7개 군 지역은 80%가 넘는 마을에 마트 하나 없는 식품 사막 상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슈퍼마켓, 즉 푸드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와 시군과 농협이 서로 협력해서 식료품 가게가 없는 먼 오지마을로부터 시범 운영해서 차츰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트럭 하나, 그 안에 실린 건 식료품만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던 공동체의 온기도 함께 실려갑니다. 식품 사막을 건너는 길은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 마을의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무더웠던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창녕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서도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경남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에 따라 호우경보급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경남의 하늘 맑겠고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밀양이 33도로 예년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9도, 거창이 1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산청이 32도, 합천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문을 열기까지 자유를 넣느냐 마느냐 명칭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이제는 부실한 전시 내용과 자문위원 구성까지 논란입니다. 시민의 희생과 참여로 이룬 민주주의를 기리고 미래 세대의 그 가치를 전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곳이 어쩌다 논란의 중심이 됐을까요? 민주주의 전당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들이 도리어 민주성지, 마산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